빗방울이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날이었습니다. 5조 원대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 한수진.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딸도 모두 떠난 이 거대한 집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가사도우미분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 정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미라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민정과 그녀의 11살 아들 지호가 저택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저런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지만 지호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휠체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릿했습니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신 가사도우미입니다, 회장님. 정미라가 말했지만 수진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수진의 목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안 돼. 민정이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머니. 지호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고? 수진이 힘겹게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라기보단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다시 말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호의 말에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녀의 목소리를 11살 꼬마가 되찾아 준다고? 3년 전 그날 수진은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장. 그녀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정리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진실을. 그 순간 누군가가 건넨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는 듯한 고통.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달려왔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의사는 암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그날 이후 수진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 정말로 내 목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믿니? 수진이 휴대폰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지호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머니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수진은 한참을 지호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에 다시 글자를 적었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너희는 즉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알겠어요, 아주머니. 대신 제가 성공하면. 지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가 아주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밤 정미라는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거해. 내가 제거하라고 했어. 3년 전처럼.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 지호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3년 전 그날 회의장에 있던 김 과장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지호가 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약속 지킬게요. 한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진실을 밝혀낼게요. 3년 전 아버지 김진우는 한수진 회장을 도우려다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지호와 어머니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인이었다는 것을. 지호야, 아빠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어린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회장님을 꼭 도와드려야 해. 그분은 좋은 분이야. 나쁜 사람들이 그분을 해치려고 해. 아빠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너한테도 물려줄 거야. 아버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목소리를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목소리를 되찾게 해줄 수 있어.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지호가 수진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와요. 아주머니의 마음속 말을 먼저 들어야 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정미라가 모든 것을 꾸몄다. 김 과장을 죽인 것도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두 정미라다. 그 순간 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려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무죄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읽는 건가? 그리고 정미라. 그 이름이 계속 들려요. 그 사람이 범인이죠? 수진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의 배우는 정미라였습니다. 아주머니,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에 글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김진호 씨가 증거를 숨겨뒀을 거야. 이 저택 어딘가에. 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택 어딘가에 아빠가 숨긴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지호는 저택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창고, 다락방. 그리고 마침내 지하 와인 저장고의 벽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빠. 금고 안에는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수진의 물잔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 그리고 김진우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들. 이걸로 모든 걸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지호는 몰랐습니다. 정미라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꼬마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정미라의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럼 이제 계획비로 넘어가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겠지.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호야, 조심해. 어머니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택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지호야.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 수진의 입에서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비명에 가까운 거친 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했고 지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했어요. 민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수진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지호. 수진이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거칠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도 울면서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정미라가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정미라. 수진이 정미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했지?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어. 지호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남긴 증거. 모두 다. 정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진하군. 너희가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증거는 사라질 거야.
정미라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잡아. 정미라의 명령에 남자들이 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수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아직 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지? 정미라가 당황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실장이었습니다. 정미라 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 지호 군이 어젯밤에 이미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끼를 물린 겁니다. 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복사본이에요. 진짜는 이미 안전한 곳에.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미라 씨 3년 전 한수진 회장 독살 미수, 김진호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더 큰 사람들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곧 체포될 겁니다. 정미라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수진은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났어. 드디어. 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해야죠.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수진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의지가 넘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의 거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목에게 인사해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라고요. 수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천천히 자신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목한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3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더 명확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들렸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지호와 수진은 함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아예 이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문장을 말해볼까요? 나는 한수진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지호야, 민정씨. 수진이 두 사람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희는. 민정이 말을 시작했지만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난 평생 침묵 속에 살았을 거야. 수진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자 입양 서류야. 민정과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 딸도 날 버렸고.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진짜 가족처럼 날 대해줬어. 그래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줬으면 해. 아주머니.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민정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 지호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민정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호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저택 전체를 장식하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지호야, 깜짝 놀랄 준비됐지? 수진이 완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뭔데요?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기다려봐. 수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호의 학교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아빠, 김 과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모님. 지호가 아버지의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했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걸. 김 과장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야.
수진이 모두를 모아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원을 빌어봐, 지호야.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봤죠?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를 도왔어요. 촛불을 끄는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친딸. 여긴 왜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쓸모 있어 보여서 돌아온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말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왜 안 왔어? 그건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말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혼자. 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손자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자라니? 무슨?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한 내 손자. 그리고 민정 씨는 내 딸이고.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수진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나를 버렸어. 그러니 이제 낯선 사람이야. 엄마. 서연이 울먹였지만 돌아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서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수진이 다시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수진은 3년 전의 범죄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정미라와 공모자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사람은 수진이 지호를 가리켰습니다. 제 손자 김지호입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11살 소년이 제게 다시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가족을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3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의 정말 멋있었어요. 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지. 민정이 2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 제가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진실도 밝혔어요. 그런데 아빠, 저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요. 할머니와 엄마. 우리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지호가 창문으로 다가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목소리 재단 마이너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손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수진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목소리만 돌려준 게 아닙니다. 인생을 돌려주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지호는 자원봉사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와요. 지호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수진의 친딸. 엄마. 아니, 회장님.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은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수진이 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내 아빠를 닮았구나. 수진이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자원봉사할래? 네? 서연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회는 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지호는 15살이 되었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수진의 재단은 수백 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서연도 2년 동안 성실히 봉사하며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 민정, 지호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한 서연. 건배합시다. 수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목소리를 되찾은 게 아니에요. 가족을 얻은 거예요. 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김진우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진짜 기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